오늘 할 이야기는 탈원전에 관한 생각이다. 탈원전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이다. 탈원전의 반대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방사능 유출로 인한 안정성과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과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남은 폐기물이다. 즉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안정성과 직결이 되어 있다. 나는 이런 걱정이 이해는 되었다. 근데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위험한 것일까? 원전은 결국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컨트롤하기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논리이다. 또한 많이 예시로 드는 것이 체르노빌 사건과 후쿠시마 사건이다. 체르노빌 사건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로 일어난 일이다. 실험의 문제, 재료 수급의 문제, 인간의 실수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와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30, 40년과 비교했을 때의 방어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 탈원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원전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도 불려도 될 정도였다. 그러면 후쿠시마는 10년 전이고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간의 욕심과 일본의 민영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본의 해역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건물들이 대다수 잠겼다.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 근처에 있기에 5m에 달하는 방파제도 설치했지만 쓰나미를 막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원전은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 펌프의 전력이 중단되면서 원자로의 내부 온도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 이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골든타임이 여유롭게 존재를 했었다. 일본 정부는 전기는 이미 민영화를 진행한 상태였다. 즉 물에 잠긴 원전은 일본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도쿄전력의 소유였다. 원자로의 온도를 높아졌을 때 대처 방법은 간단했다.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서 원자로를 식혔으면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금과 간수로 인해 원자로는 무조건 폐기 처분을 해야 했다. 원자로의 가격이 어마하기에 도쿄전력은 시간을 끌면서 망설였다. 만약 정부였으면 무조건 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터지기라도 하면 원자로 하나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정부가 아니었기에 회의 등을 하면서 결정을 미루었다.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못되었다는 말도 있고 본사에 오면서 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본사에서 받고 총리에게 제시한 걸 수도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재로 발생한 사건이다. 도쿄전력의 오만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만든 사건이다. 심지어 건물은 침수 위험 지역에 지었으니 배짱 하나만큼은 두둑했다. 그래서 전기나 이런 부분이 민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형적인 소탐대실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매우 다르다. 원전의 방어 시스템은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국가가 관리를 한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과감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낮춰줬으면 한다. 그리고 다른 무엇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바로 가격이다. 이 가격은 핵찌꺼기를 보관할 장소까지 비용을 합해도 원전이 압도적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소비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을 생각해도 합리적이다. 석탄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만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다. 또한 유럽의 사례 들어서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탈원전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럽이 탈원전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영향이 컸다.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땡겨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다. 대체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태양광, 수소 등이 있다. 원자력을 제외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도 생각하고 핵 폐기물의 보관을 줄이자고 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는 효율 대비 완전히 꽝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계기로 대체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성능이 뛰어난 태양전 지판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중국의 싼 물량 공세에 사라졌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싼 가격에 굳이 성능이 뛰어난 것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의 발전이 거의 막혔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먹어치워 언더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느리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 인류가 가장 쓰기 적합한 에너지는 원전이다. 그래서 중국도 원전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다른 발전소도 같이 늘리고는 있다. 원전이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건으로 인해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너무 예외를 가져와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목숨이 하나기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전은 너무나도 달콤하다. 우리나라도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이다. 그런데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교체한다면 그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더군다나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 거기에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빚이 생긴 것도 있지만 전기값을 함부로 올리지 못해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제 규범에 따라서 효율성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 비싼 대체 에너지를 써야 해서 전기를 만들어도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한다. 이것도 이미 백지화가 된 상태이다. 다른 나라도 갈팡질팡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원전은 폐기가 되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협박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도 재살기를 찾아 나섰다. 그게 원자력 발전소이다. 원전보다 더 좋은 기술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탈원전이 진행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탈원전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진행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